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잘 먹고 잘 자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는데도 피곤함은 그대로이고 얼굴빛은 흐리고 잇몸은 자꾸 붓고 감기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걸리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내가 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답답했던 순간 어쩌면 지금 우리 몸은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가 부족해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길잡이 실버램프 내과 전문의 김지원입니다. 저는 25년째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비타민도 매일 먹어요. 근데 왜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비타민C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 비타민C는 그냥 감기 안 걸리게 해주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안에서부터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아주 손해보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 알 삼키고 먹었다라고 끝내는 방식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수년간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준 비타민C의 진짜 활용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질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버램프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2세 남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하네요. 특별히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몸이 계속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늘 고기, 밥 든든히 드시고 종합 영양제도 하루 2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피로감, 잇몸에서 자주 나는 피, 작은 상처가 나도 오래 아물지 않는 모습. 이건 몸이 보내는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에 지금 녹이 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을 닦아내는 열쇠가 바로 비타민C예요. 제가 그분께 먼저 설명드린 것은 비타민C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몸속의 녹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포가 산화되고 손상되는 속도가 노화를 결정해요. 즉,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세포가 녹슬어가는 것이죠. 비타민C는 바로 그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천연 소방수입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즉시 막아주고 손상된 조직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잇몸부터 무너집니다. 양치만 해도 피가 나고 치아가 예전보다 더 흔들리는 느낌.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잇몸을 지탱하는 콜라겐 합성이 약해져 조직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콜라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C가 있어야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약해집니다. 몸속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는데 이걸 고치는데도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고쳐지지 않은 상처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혈관 막힘으로 이어지죠. 이건 단순히 혈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벽을 수리하는 재료가 부족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잡는 순간 사용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한 번 낫고 나면 또 금세 몸살이 오는 분들,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전투할 무기가 없는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는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지금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거울을 보면 예전에 내 얼굴 같지 않게 느껴질 때 그건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재생 속도가 늦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환자분께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선생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회복 재료가 모자란 상태예요.
몸이 스스로 복구하도록 조건만 다시 만들어주면 지금 이 피로와 잇몸 문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잠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감기나 예방하는 줄 알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선생님처럼 다시 몸의 기본 회복력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은 효과를 못 느끼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하루에 1000mg씩 먹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 오래 머물지 않는 비타민이라는 것, 즉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두세 시간이 지나면 혈중 농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혈액 검사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1000mg 한 번만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중 유지 시간이 2에서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한 번 비타민C를 먹어요. 그 순간 몸은 오, 보급 왔다 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2시간 뒤 몸은 다시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은 하루 대부분을 수리 재료 없이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비타민C를 500mg씩 2에서 3에 나눠서 먹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몸 안에서 비타민C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유지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고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감기가 잘 안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 유지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 환자분께도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필요할 때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방 안에서 불을 켜는 것과 똑같아요. 한 번 번쩍 켜고 바로 꺼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작게라도 계속 켜져 있어야 방이 환해지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할 때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 이렇게 하면 몸은 아침에는 에너지, 점심에는 대사 유지, 밤에는 세포 회복을 위한 재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특히 저녁 복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 작업을 하는 시간이 수면 중, 그 중에서도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리포조말 비타민C는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관, 피부, 뇌신경, 잇몸, 근육 조직에 미세한 손상들을 차근차근 복구해줍니다. 선생님, 저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려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땐 꼭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이 약하신 분은 리포조말 형태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물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그 흡수와 순환이 제대로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 혹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래 지켜본 환자분들의 변화는 결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3일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잇몸 출혈이 줄고, 2주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한 달이 지나면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이 잘 떠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그날 제 진료실을 나가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몸을 고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제대로 하는 거였네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좋은 궁합부터 알려드릴게요. 혹시 철분제 드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많죠. 철분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데 이 철분은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요. 그런데 비타민C가 함께 들어가면 체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철분 드시는 분들은 꼭 비타민C를 함께 드셔야 해요. 두 가지가 손을 잡아야 몸속에서 진짜 피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음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먹는다고 바로 피부로 가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분해되어 다시 재조합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필수 조력자가 바로 비타민C예요. 즉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은 아무리 먹어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콜라겐은 저녁, 비타민C는 함께. 이 조합이 피부 회복의 황금 시간표입니다. 밤은 세포 재건의 시간이고 그때 비타민C는 건축 자재를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럼 이제 함께 먹으면 손해보는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비타민C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즉, 비타민C가 들어오자마자 나갈게요 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은 커피, 홍차, 녹차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옥살산이라는 물질로 일부 변환될 수 있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은 비타민C를 잡아먹는 음식입니다. 즉,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비타민C는 그 스트레스를 잡느라 복구에 쓸 힘을 다 써버립니다. 마치 청소부를 집에 불러놓고 청소하는 동안 다시 방에 쓰레기를 쏟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시간대 주변만큼은 가능하면 자극적인 음식, 탄산, 가공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일상 루틴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500mg 귤 1개, 점심 식사 후 비타민C 500mg 철분제, 저녁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 콜라겐 미지근한 물. 이렇게만 해도 몸은 아침엔 에너지, 낮에는 활동, 밤에는 회복이라는 하루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 환자분도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정확히 2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앉자마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이 훨씬 잘 떠져요. 얼굴도 밝아진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참 기뻤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작게, 꾸준히,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양을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타민C는 비교적 안전한 비타민이지만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시면 속쓰림, 따가움,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포조말 형태는 위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이 예민한 분들께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나는 비타민C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못 먹겠다 하셨던 분들이 리포조말로 바꾸고 편안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하루 1000mg 이하로 복용량을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충분히 마셔주세요. 물이 부족하면 대사산물의 배출이 어려워지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리포조말보다는 일반형 비타민C가 더 적합합니다. 리포조말은 지질 캡슐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흡수 과정에서 혈당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식사 직후 따뜻한 물과 함께 일반형 500mg을 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흡연자와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C 소모량이 훨씬 빠릅니다. 담배 한 개비가 비타민C 25mg을 파괴합니다. 술은 간에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총량이 1500에서 2000mg까지는 대부분 안전하게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리고 회복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 환자분이 3주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죠? 큰 걸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엔 하루가 버거웠는데 요즘은 하루가 견딜만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강이란 아주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보약, 복잡한 운동, 엄청난 식단 조절.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아주 작은 회복의 재료를 제때 몸에 건네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타민C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단 그 회복의 재료를 제대로 공급해주기만 하면 된다. 비타민C는 그 재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값이 싸고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영양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치료해주기를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사용할 조건이 잠시 무너졌던 것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걷는 걸음에 힘이 실리고 식사 후 졸음이 덜하고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것. 그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아주 단순한 3가지 실천 루틴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500mg 미지근한 물 한 잔. 하루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여는 첫 버튼입니다. 둘, 점심 식사 후 비타민C 500mg 철분 또는 귤 1개. 몸의 에너지 대사와 피 만들기 시스템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셋,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비타민C 500mg 콜라겐. 수면 중 당신의 세포가 조용히 자신을 복구하도록 돕는 마지막 준비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바뀝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몸입니다. 버티기만 해온 몸이 아닙니다. 지금도 조용히 쉼없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 몸입니다. 이제는 그 몸에게 조금의 재료를 다시 돌려줄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신호등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타민C를 이미 드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먹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고 싶은 내과 전문의 김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